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한 지 2년 차의 30대 여성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남편과 이혼했어요. 남편과는 같이 수험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노량진에서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남편 또한 저와 같은 수험생 중 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남편도 저도 목표한 바가 있었으니 어떻게 보면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하고 지냈습니다. 그냥 얼굴이 눈에 익으니 인사 정도만 주고받는 사이였죠. 하지만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남편이 제 연락처는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합격 축하한다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자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연애까지 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후회스러운 게 남편과 사귄 지 8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어요. 결혼을 약속한 사이도 아니었고 그래서 매번 조심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저나 남편이나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도 얼마 안 된 시점이었기에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땐 마냥 기뻐수만은 없었네요. 하지만 남편은 마치 임신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던 사람처럼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일부터 모든 걸 일사천리로 진행시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심적으로 놀라고 지쳤던 탓에 그냥 대부분의 일들을 남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갔던 것 같아요. 애시당초 이미 생긴 아이를 지운다는 건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번갯불에 콩 거먹듯 결혼 준비가 다 끝나갈 무렵에서야 시부모님이 오랫동안 이혼한 사이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찾아갔던 시댁은 남편이 여행 사이트에서 일주일 정도 빌린 아파트였고 원래 어머님은 반지하에 아버님은 아예 다른 지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시다대요. 사이좋은 두 분의 모습도 전부 다 남편이 간곡히 부탁드려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했습니다. 정말이지 제가 겪은 모든 게 어디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더라고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을 땐 결혼 자체를 무르고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하루가 다르게 불러오는 배와 가뜩이나 혼전 임신으로 결혼한다고 하여 친정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이제 와서 파혼 소리를 어떻게 꺼내나 싶대요. 그리고 저는 그렇다 쳐도 저희 친정부모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는 것도 두려웠고 파혼을 해도 아이는 낳아야 하는데 그러면 싱글맘으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이지 그 어떤 것도 도무지 엄두가 나지 않았죠. 무엇보다도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까지 하면서라도 저와 결혼을 하고 싶었던 건 저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었겠냐며 제발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밤낮으로 전화와 문자로 비는 거예요. 그러니 제 입장에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저한테 유리하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는 문제 삼지 않고 원래대로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던가 가진 재산이 별로 없으시다던가 그런 건 문제도 아니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 그 자체였습니다. 결혼하고 가까이서 지내보니 한마디로 정말 인성에 문제가 많으신 분이셨거든요. 일단 없는 얘기까지 지어내시면서 제 험담을 하여 남편과 제 사이를 이간질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머님 입장에서 어머님 아들하고 며느리인 제가 싸우면 도대체 어떤 좋은 점이 있으시길래 그렇게 툭하면 저와 남편 사이에서 없는 말을 지어내시나 싶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퇴근한 남편이 씩씩대며 집에 들어오더니 다짜고짜 저더러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니까 이번 주 내내 어머님 전화를 제가 한 통도 안 받고 다 무시했다던데 그 말이 진짜냐고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무시하긴 뭘 무시하냐고 전화가 온 적도 없다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이 아침에 일하는 남편에게 전화해 서운해 죽겠다며 며느리가 전화도 안 받고 혼자 사는 시애미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도 없는 모양이라며 우시더라나요. 그래서 제가 제 핸드폰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며 보라고 부재중 전화 목록도 보고 한번 뭐라도 있는지 내키는 만큼 샅샅이 뒤져보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남편이 됐다면서 저더러 벌써 지운 건 아니고 하며 빈정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니 절대로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AS 센터 가서 점검받고 기지국이며 콜센터에 전화해서 다 확인해보고 대리점에도 가보고
그리고 당연히 모든 곳에서 하는 말은 한결같이 애초에 상대방 쪽에서 발신 자체를 안 한 거라고요. 그래서 며칠 뒤 그간 제 나름대로 조사한 걸 남편한테 쥐어줬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남편이 좀 당황한 얼굴로 그러면 어머님이 뭘 착각하셨나 보다면서도 그새 또 저한테 하는 말이 너는 이렇게까지 시시비비를 가렸어야 했냐며 너가 먼저 했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저도 결혼 초에는 어머님한테 몇 번이나 먼저 연락을 드리곤 했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어머님이 저더러 당신을 감시라도 하는 거냐며 왜 이렇게 전화를 해대냐고 짜증을 내시기 일쑤셨거든요. 그러니 저도 사람인데 무슨 기분이 난다고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리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그냥 오는 연락이나 받고 아니면 이따금씩 문자나 보내고 그러는 상황이었지요. 게다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왜 시댁 외가 쪽 어른들이 저를 그렇게 가자미 눈을 하고 보시나 했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시댁 외가 쪽에도 제 욕을 어지간히 해두셨더라고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이가 없었던 게 제가 작정하고 남편을 꼬셔서 임신까지 하고 그래서 당신이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니,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제 조건이랑 남편 조건이랑 비교해보면 제가 미쳤다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저 제가 모든 걸 다 참고 남편과 결혼을 한 건 말 그대로 제가 임신을 했고 뱃속에 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만들고 싶지 않았을 뿐이지. 그런데 어머님은 당신 아들이 너무 잘나서 제가 노렸다는 식으로 당신 친지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신데다가 친정이 좀 산다고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아서 예단도 아무것도 안 한 거라고 말씀하고 다니셨던 거죠. 그러니 그쪽 어른들 입장에서는 제가 얼마나 괘씸했겠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한 번은 다 모인 자리에 등기부등본을 들고 나갔습니다. 친정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서 저희가 살고 있고 그래서 예단을 생략했던 거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요. 하지만 남편과 결정적으로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단지 저 정도의 이간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저를 미치게 만든 건 어머님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어요. 물론 그간 이간질을 하시면서도 말도 안 되는 별의별 거짓말을 하시긴 했지만 이번에 거짓말은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고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치셨거든요. 저희의 돌까지 3달쯤 남았던 때 돌잔치는 생략하는 게 어떨까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실제로 전화 남편이나 주변의 애는커녕 결혼을 안 한 지인들도 많았던지라 결혼식에 이어 돌잔치까지 부르면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난리셨습니다. 그래도 곽씨 가문의 첫 손자인데 어떻게 돌잔치를 생략하냐면서 그렇게는 안 된다고 호텔에서 멋들어지게 해야 한다면서요. 하지만 물론 땡전 한 푼 보태주신다는 말씀은 없으셨고 그냥 무턱대고 화만 내시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결국 지금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어머님을 어르고 달래어 호텔까지는 아니어도 적당한 장소를 빌려 돌잔치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잔치 당일 사람들 모두 화기애애하고 좋은 이야기만 오가는 와중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슨 바비 인형 마냥 분홍색으로 칠갑을 하고 오셔가지고는 사회자가 친할머니가 아이한테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하고 마이크를 건넸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이 대뜸 여기 오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하시더니 실은 당신이 위암 사기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아들도 며느리도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해서 내가 아픈 걸 몰랐을 거다. 서럽고 서운하다. 뭐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분위기는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쥐죽은 듯 가라앉았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형제분들은 저랑 남편더러 얼마나 연락을 안 하고 살면 지 엄마가 죽어가는데도 모르냐면서 욕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도 당황하셔서는 진짜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네 정말 몰랐냐? 하시고 순식간에 저희 정말 천하의 나쁜 놈들 부모도 몰라보는 페류나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돌잔치고 뭐고 제대로 마무리도 못 짓고 손님들 돌려보내고 하지만 아무튼 그때는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당장 어머님이 위암 사기라니 이를 어쩌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튿날 제가 어머님더러 큰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어느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신 건지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곧 죽어도 병원은 안 간다며 버티시는 거예요. 어차피 곧 죽을 목숨인데
쓸데없이 무슨 병원이냐면서 대신 저랑 남편더러 당신 가는 날까지 말이나 잘 들으라나요? 항암이고 뭐고 아무것도 하실 생각 없다 하시면서 그냥 맘 편히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어머님 꼬집을 도무지 꺾을 길이 없어서 남편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니까. 남편은 한다는 말이 그러면 어머님 마지막 소원 들어드린다 생각하고 당분간 우리 집에서 살게 하시면 안 되겠냐입니다. 어머님 혼자 반지하에 지내다 가시는 거 자식으로서 가슴이 아프다고요. 그리고 친정아버지께서도 그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그렇게 하라고 당장에 모시고 오라고 하셨죠. 그래서 얼결에 어머님과의 합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라는 이유로 정말 별의별 것을 저에게 요구하시더라고요. 일단 시작은 안방이었어요. 원래는 작은 방 중 손님방으로 비워둔 방이 있었기에 그 방을 어머님이 쓰실 수 있도록 해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이 작은 방을 한번 보시더니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작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안방을 쓰고 싶다 하시대요. 그리고 남편도 저도 그런 어머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본인 입으로 환자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는 소리를 하시니 그까지 난방 못 내어드리겠나 싶었던 거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환자라서 잘 먹어야 한다며 아침이고 저녁이고 할 것 없이 이거 드시고 싶다 저거 드시고 싶다.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정말 저희 어머님이 무슨 애라도 가진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다 좀 이상한데 싶은 일이 있었으니 위 안말기라면서도 병원은 곧 죽어도 안 가시던 어머님께서 하루는 몸이 영 안 좋다며 보약액을 꺼내시는 거예요. 좀 황당했죠. 병원 치료는 안 받으시면서 웬 보약 타령이신가 해서요. 그래서 어머님 한약은 드셔도 되는 거냐 물어보려다가 보약을 핑계로 한의원이라도 모시고 가볼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께 제가 그 보약 해드리겠다며 한의원에 가자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정말 좋아서 집을 나서시는 게 눈에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한의원에 도착했습니다. 집 근처 한의원이 아닌 친정어머니와 절친한 친구분께서 하시는 한의원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다니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친정어머니 친구분이 어머님의 맥을 짚으셨는데 좀 갸웃하시는 눈치셨죠. 그래서 잠시 어머님이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사실은 하며 제가 어머님이 위암사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분도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네 엄마한테 들었다며 그런데 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보통 위암사기 정도 되면 맥이 약하고 불규칙한데 저희 어머님은 젊은 사람 마냥 좋다며 정말 위암이 맞냐고 저한테 되물으시더라니까요. 그리고 그때 저는 뭔가 등골이 싸늘한 게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머님을 모시고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 남편이 퇴근을 했는데 그날도 손에 뭔가 들려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뭐냐니까 어머님이 치킨 드시고 싶다고 하셔서 사왔답니다. 어휴.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대놓고 암 환자가 치킨 같은 건 먹어도 되는 거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전까지 멀쩡하던 양반이 또 다 죽어가는 표정의 목소리를 하시고는 어차피 때 되면 죽을 거 치킨 먹는다고 얼마나 일찍 죽기야 하겠냐 하시는데 정말 어이가 없대요. 저는 그런 어머님께 어머님 드시지 마시라 했어요. 그리고는 사실 충격받으실까봐 말을 안 했는데 아까 저희 친정어머니 친구분이 말씀하시길 어머님 맥이 너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당장 주무시다 어떻게 되셔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고 당장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 했다고 없는 말을 지어냈습니다. 어머님 반응 좀 보려고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어머님의 반응이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절할 듯 놀라시며 당장 응급실로 가자시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그리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는데 어머님이 간호사를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니 요 며칠 가슴도 갑갑한 것 같고 머리도 아프고 그랬다며 빨리 검사 좀 해달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런 어머님 옆에서 간호사에게 저희 어머님이 위암사기라는 말을 빼놓지 않았죠. 그러자 간호사가 뭔가 이상하다는 듯 머리를 갸웃하더니 일단 알겠다 하대요. 그런데 어째선지 저희 어머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남편의 눈치를 살피실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엑스레이며 CT며 전부 다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 말이 멀쩡하시다. 핏줄도 얽힌 데 없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다며 다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위암은요 하니까
의사가 저를 정말 황당하다는 듯 한 번 보고는 누가 위암이냐고 오히려 저한테 되묻더라니까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과 저희 부부는 식탁에 둘러 앉았고 제가 먼저 말문을 열었어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실 수 있냐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거짓말 아니랍니다. 의사가 돌팔이래요. 전 병원에서 오진을 한 거거나 아님 지금 의사가 돌팔이거나 아무튼 당신은 거짓말은 안 했다나요? 에휴, 차라리 속여서 미안하다 했으면 노인네의 주책이다 생각하고 저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남편더러 어쨌든 어머님은 멀쩡하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제 다시 원래 사시던 대로 모셔다 드리라 했습니다. 암이라고 해서 같이 살기로 했던 건데 아니라 하니 같이는 못 산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저더러 당신이 건강해서 유감이냐입니다. 그럴 리가요. 건강하셔서 유감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셨다는 게 유감이다 했네요. 그리고 그것도 거짓말을 손자 돌잔치에서 하시지 않았냐고 그러니 제가 좋은 소리가 나가겠냐고요.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어머님을 내쫓으려 드냐며 저더러 참 모질다 하더니 어차피 이렇게 같이 살게 된 거 그냥 모시고 살잡니다. 자기가 보기엔 어머님이 저희 집 오신 이후로 안색도 많이 밝아지고 좋아지셨다면서 이참에 우리네 식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말해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어머님 얼굴 밝아진 것만 보이고 와이프인 나 시달려서 반쪽된 건 안 보이냐 했어요. 그리고는 다 필요 없으니 당장 어머님 댁으로 모셔다 드리던가 아니면 당신이 따로 나가서 모시고 살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건강해서 미안하다며 늙었으니 죽어야지. 안 아파서 미안하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는데 저도 그간 당한 바가 있다 보니 어머님이 하시는 모든 게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떨어 그러게 정말 왜 그렇게 추하게 늙으시는 거냐고 한마디 해버렸어요. 어휴, 뒷일은 뭐 고성이 오가고 경찰 오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통보해왔어요.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아는 저 같은 여자랑 더는 못 살겠다는 황당한 핑계를 대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도 진작에 당신을 사기 결혼으로 고소하지 않은 게 유감이라며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마지막 양심인지 법적으로 싸워봤자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아는 건지 몇 푼 안 되는 재산 가지고 왈가왈부하려 들지는 않더라고요. 다행이었죠.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했습니다. 양육비는 달에 80씩 받기로 했는데 글쎄요, 무슨 재주로 주려나. 벌써부터 기대도 되고 걱정도 되네요. 그래도 어느 쪽이건 간에 거짓말쟁이 할머니나 똥된장 구분 못하는 아빠랑 사는 것보단 행복하겠죠.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년 된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여름 휴가 문제로 남편과 대판 싸우고 지금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었습니다. 가정법원에 가져다 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도 정리할 겸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았고 중소기업을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저도 원래는 남편처럼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는데 남편하고 만나기 2년 전 퇴사해 작은 카페를 차렸고요. 카페는 그냥 이거저거 다 빼고 달에 5,60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황입니다. 테이블이 5개밖에 없을 만큼 작은 카페이고 아르바이트생도 쓰고 있으니 장사가 그럭저럭 되는 편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남편이 워낙 적극적으로 대시에 사귀게 되었고 사귄 지 6개월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께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가족이라면 끔찍히 여기는 남편이 좋게만 보였어요. 저런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된다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가장의 노릇을 해줄지 믿음이 갔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사귄 지 1년째가 되던 날 남편이 카페 하나를 통째로 빌려 멋진 프로포즈까지 해줬기에 저는 더 고민하지 않고 남편과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남편의 가족 사랑이 제 입장에선 달갑지만은 않은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남편이 저와 결혼을 했으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보다는 저와 이룬 가정에 충실해 주길 바랬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보여주는 태도는 이제 제가 남편과 결혼을 했으니 남편이 시부모님과 시누를 챙기듯 저도 시부모님과 시누를 챙겼음 하는 거였죠. 한마디로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 식구들을 돌봐야 하는 입장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바라고 꿈꾸던 결혼 생활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저 또한 시댁 식구들과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이야 그게 쓸데없는 욕심이라는 걸 너무 잘 알지만 그때는 그게 나름대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인정받는 길이라고 생각했달까요? 그래서 남편이 뭐 하자 하면 군말 않고 따라주었네요. 대표적인 예로 지난해 남편과 결혼하고 처음 맞는 여름휴가였는데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당연히 원하지 않았죠. 남편은 하루라도 빨리 애를 갖고 싶어 했으니 제 생각엔 어쩌면 이번 여름휴가가 남편과 단둘이 보내는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이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래서 해외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그저 단둘이 강원도나 동해 같은 데 가서 바다 구경도 하고 머리도 식히고 왔으면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제 마음도 모르고 계속해서 시부모님 건강하실 때 같이 추억도 만들고 하면 좋지 않겠냐며 저를 달래려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다들 좋다는데 그까짓 거 한번 참아주자 생각하곤 알겠다 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호텔방 2개를 잡아서 저희 부부가 하나 쓰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쓰시게 하려고 했거든요. 신혼이니까 그래도 둘만의 로맨틱한 시간이 있었음에서요. 그런데 저희가 시부모님하고 휴가를 가기로 했다니까 신우까지 자기도 같이 가고 싶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 심해부는 회사 사정 때문에 여름 휴가를 반납해야 할 것 같다면서요. 어이가 없었죠. 100번 양보해 신우가 혼자라면 모를까. 신우네 애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극성 맞은 아들도 둘이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우가 그 아들들도 데리고 오는 건 물어보나마나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그러면 너무 정신없을 것 같단 말로 애둘러 거절을 했는데 남편이 원래 휴가라는 건 왁자지껄해야 재밌는 거라며 제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게다가 사람 수가 늘어나니 먼저 세워놨던 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려던 식당 중에는 노키즈존도 있었고 호텔도 이미 만실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호텔을 취소하고 시조카들이 수영장을 좋아한다 하여 수영장이 딸린 펜션으로 예약을 바꿔야 했습니다. 임박해서 예약을 하려니 괜찮은 숙소 찾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참고로 신우는 자기는 살림하랴 애 키우랴 정신없다면서 저한테 모든 걸 떠넘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저한테 선택권이 있던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몇 개 골라서 신우한테 물어보고 어머님한테도 물어보고 양쪽의 꼴같자는 요구사항에 하나하나 맞추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면 못하겠다 하지 이제 와서 뭘 궁시렁거리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는 어쨌든 제가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새색시였으니까요. 싫어도 싫다 좋아도 좋다 소리하기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펜션을 예약했더니 이번엔 어머님이 그래도 사람은 집밥을 먹어야 한다면서 저더러 된장 챙겨라, 고추장 챙겨라, 그리고는 밑반찬도 2-3개 해서 챙겨놓으라대요. 그러니 이건 뭐 제 입장에선 휴가가 아니라 시댁 식구들 뒤치다꺼리하는 몸종으로 따라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결국 휴가는 구구절절 적기도 뭐하고 한마디로 그냥 최악이었어요. 일정이 2박 3일이었는데 신우는 차에 타자마자 잠에 들었고요. 반면에 애들은 차 안에서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고 핸드폰은 손에서 놓지도 않고 보다 못한 제가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땐 조용히 하는 게 예의라고 한마디 했더니 그마저도 어머님이 나서서는 왜 애들 기를 죽이냐며 냅두라는 거예요. 신나서 그러는 거라면서요. 애들 앞에서 그렇게 바로 며느리인 저에게 면박을 주시니 참으로 시조카들 볼낯도 안 서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신우는 자기는 이런 휴식이 필요했네 어쩌네 하더니 방에 홀딱 들어가 버리대요. 당장 이것저것 하려고 세워놓은 계획들이 있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우더러 일어나라니까 자기는 그런 관광지는 안 가도 된다면서 자기 애들만 좀 데려가 달라는데 진짜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 말도 안 듣는 애들을 제가 어떻게 챙기냐니까. 이렇게 온 가족이 모였을 때는 자기만 보호자가 아니고 여기 모든 사람이 보호자라며 잘 좀 부탁한다나요? 어이가 없었죠. 그리고 제 속을 터지게 하는 건 신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식당에 갈 때마다 여긴 얼마나 절마냐 해가면서 돈이 아깝네, 꼭 기다려야 하는 거냐, 별맛도 없고만 뭐 한다고 이런 데를 데려왔냐. 정말 단 한 번도 좋은 소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뿐인가요? 이틀째 되는 날하고 마지막 날은 어머님이 새벽 5시에 저를 깨우시더니 아버님 드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시내 나가면 아침부터 여는 국밥집도 있고 하다니까 그런 건 조미료 범벅이라며 저더러 직접 하라고요. 정말 이 밖에도 별거지 같은 일들이 있었고 그러니 한마디로 2박 3일 동안 고생만 죽어라 하고 온 셈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말은 안 했지만 다음부턴 이렇게 등신마냥 당해주지 말아야겠단 다짐을 몇 번이고 했네요. 100번 양보해서 고생한 건 그렇다 쳐도 그러면 누구 하나 말이라도 고생했다, 덕분에 즐거웠다 인사 정도는 해야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신우는 제가 자기 애들 선크림을 제대로 안 발라줘서 애들이 새카맣게 탔다며 제 탓이나 하고, 시부모님은 시부모님대로 피곤해 죽겠다며 제가 일정을 이상하게 짰다는 소리나 하시고,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서운하대요. 그런데 어느덧 1년이 지나 다시 여름 휴가 이야기가 나왔고 설마 했는데 남편이 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같이 휴가를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전과 달리 애둘러 말하지도 않고 단박에 싫다고 했어요. 그래도 차마 작년 휴가가 거지 같아서 그렇게 2번은 안 한다고까진 말 못했고요. 그냥 올해는 단둘이 보냈으면 좋겠다 했죠. 그런데 남편이 엄청나게 곤란한 표정을 짓더니 시부모님이랑 신우는 작년에 너무 재밌었다며 꼭 그렇게 가자고 했다나요? 그리고 자기도 벌써 그러겠다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결국엔 저랑 상의도 없이 일단 정해놓고 저한테 통보식으로 알려왔던 거죠.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짜증이 나던지 저도 모르게 입 밖으로 아씨, 망했네, 그래버렸어요. 그러자 남편이 황당하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일단 제가 싫다는 소리는 원래 잘 안 하는데 대번에 싫다고 한 것도 좀 놀란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아씨, 망했네라니, 평소에 저라면 사실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에요. 그러니 남편도 나름대로 충격을 받은 눈치였죠. 남편이 잠깐 말이 없더니 일단은 알겠다면서 그래도 전에 좋았던 일도 있었을 거 아니냐며 그런 거 위주로 생각을 해보랍니다. 그리고는 뭐 이번에는 자기가 뭐가 됐든 많이 도와주겠다나요? 에휴, 남편이 설령 도와주려고 들어도 신우는 분명히 애들은 여자가 잘 챙긴 애였전에 그런 소리나 할 거고, 어머님 아버님도 남편이 라면도 못 끓이는 위인인 걸 뻔히 아는데 거기다 대고 음식을 시키시겠어요? 뭘 시키시겠어요? 한마디로 기대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가고 이틀 뒤엔가 친정부모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올 여름 휴가는 친정오빠가 있는 미국으로 갈까 하는데 저도 혹시 같이 갈 생각이 있냐 하셨죠. 참고로 저희 친정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전원주택을 지어 그곳에서 살고 계세요. 원래는 2분 다 서울 분들이신데 맞벌이를 하시면서 평생을 일과 사람들에게 시달리셨다 보니 언젠가부턴 노후는 좀 한적한 데서 지내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드디어 2분의 꿈이 이루어진 거고요. 아무튼 저는 친정부모님께 같이 가고 싶단 의사를 전했고, 친정부모님이 그러면 혹시 한서방도 어떤지 한번 물어보라 하시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이 같이 미국에 가자는데 당신도 갈 거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남편은 시부모님이나 신우를 포기하지 못하대요. 가려면 다 같이 가야지, 어떻게 자기만 쏙 빠지겠냐며. 그래서 저도 남편 성격을 아니까 2번 묻지 않았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더러 당신이 시부모님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싶은 것처럼 나도 친정부모님과 함께 보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번엔 미국에 가려니까 당신은 당신 가족들하고 휴가 잘 보내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이제 어째서인지 시댁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부부가 휴가를 따로 보내냐면서 저더러 미국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획대로 작년처럼 펜션이나 알아봐서 가자고요. 특히나 신우는 저 없으면 애들은 어떡하냐면서 자기는 이때 아니면 1년 내내 쉬는 날이 없다고 자기 사정 좀 봐달라며 죽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죽는 소리는 심해부한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대요. 막말로 심해부랑 좋아서 애 낳았지. 저 좋으라고 낳은 것도 아닌데 키우느라 힘들다 어쩌다 쉬고 싶다 그런 소리를 왜 저한테 하냐는 거였죠. 그리고 저도 카페문 일주일에 겨우 하루 닫아요. 그렇지만 어디 가서 힘들다 소리 안 합니다. 왜냐고요? 제가 남 좋은 일 시키려고 카페 하는 거 아니고 저 좋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 힘들고 괴로워도 그건 제가 감당해야 할 목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우더러 아가씨 말대로면 나는 휴가를 가서도 시족하더라고 씨름을 해야 한다는 소린데 내가 한 번 해봤으면 됐지 뭐 한다고 그 짓을 또 하겠냐고 결국 대놓고 말해버렸어요. 작년에 너무 힘들었어서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기 싫다고요. 그랬더니 신우도 더는 뭐라 말을 못하고 어머님도 저더러 서운하네 어쩌네 그런 말씀에는 별말 없으시대요. 그런데 그렇게 출국까지 단 며칠만을 남겨두고 있던 시점에 또다시 남편이 생각지도 못한 소리를 꺼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제가 친정부모님이랑 미국에 가 있는 동안 시부모님이랑 신혼의 애들을 데리고 저희 친정에서 휴가를 보내면 안 되겠냐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엔 제가 진짜 뭘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미친 인간이 처갓집에서 시댁 식구들하고 휴가를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냐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남편에게 누구랑 어디서 언제 뭘 한다고 하며 다시 물었다니까요. 그랬더니 남편이 다 들었으면서 왜 그러냐며 자기가 알아보니까 펜션도 너무 비싸고 그런데 펜션하고 처갓집 분위기하고 비슷한 것 같아서 한번 해본 소리라나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행여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미쳤다는 소리나 듣는다고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말 남편이 그냥 한번 해본 소린 줄 알고 더는 뭐라고 따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친정부모님과 함께 오빠 차를 기다리며 핸드폰을 보다가 어처구니 없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신우가 자기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바꿨길래 별 생각 없이 눌러봤는데 배경이 저희 친정 거실인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친정부모님한테도 사진을 보여드리니 한눈에 거실을 알아보시고는 이게 웬일이냐 난리가 났고요. 그래서 제가 친정어머니더러 이웃에 아는 사람 없냐? 한번 가보라고 하면 안 되냐 하니까 부랴부랴 어디다 연락을 하시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진 2장이 왔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모님이랑 신우 그리고 신우네 애들이 저희 부모님 정원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사진이요. 정말 속에서 우라가 치밀대요. 친정부모님도 언짢은 기색이 역력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바로 한국행 티켓을 다시 샀어요. 10시간 넘는 비행을 2시간 만에 다시 하려니 미칠 노릇이었지만 그래도 분노가 더 커서 그런가 피곤하단 생각보단 빨리 가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그 궁리만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친정에 도착했습니다. 그때가 저녁 11시였고 저는 몰래 들어갈까 하다가 내 친정 부모님 집인데 왜 그래야 하나 싶어서 현관 비밀번호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니 마침 어머님이 물이라도 한 잔 드실 생각이셨는지 나오시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셨죠. 꽤나 늦은 밤에 찌들대로 찌든 그러면서도 화로 가득한 며느리를 마주치셨으니 꽤나 놀라셨던 모양입니다. 어머님이 소리를 빽 지르시고 그 소리에 아버님이며 신우며 남편까지 여기저기서 다 튀어나오대요. 특히나 아버님이 저희 친정부모님이 쓰시는 안방에서 나오시는 걸 보고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죠. 더 말할 것도 없다 싶어서 바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시댁 식구들이 멋대로 친정에 쳐들어왔다 신고를 했네요. 그리고 정말 10분도 안 돼서 경찰들이 도착을 했고 그제서야 남편이 사태의 심각성이 좀 느껴졌는지 저한테 왜 이를 키우냐면서 말로 하자는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식탁 위에 놓여있던 물이라도 한 잔 끼얹고 싶었는데 2명의 경찰 중 1명이 저더러 그러면 폭행이에요 하길래 차마 물은 못 끼얹었어요. 대신 이 사람들 좀 빨리 좀 나가게 해달라니까 그건 경찰이 바로 협조해주더라고요. 시부모님도 신우도 애들까지 데리고 이 시간에 이 시골에서 어디로 가라는 거냐며 아침에 나가겠네 어쩌네 헛소리를 했는데 그게 제 알바냐 했습니다. 정 갈 데가 없으면 경찰서에라도 가 있던가 해버렸죠. 그리고는 보니까 남편이 사람이 많으니까 제 차를 끌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차는 두고 가라 했습니다. 내 차인데 왜 허락도 없이 쓰냐고 두고 가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진짜 시부모님까지 이 시간에 차도 없이 어떡하라는 거냐면서 가족들 중 누구 하나 사고라도 나야 정신 차리겠냐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또한 제 알바는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허락도 없이 제 친정 부모님 집 문 따고 들어오지 않았냐.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 시조카들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겠다 했죠. 그리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시부모님과 신우로부터 합의금 300에 제 미국 여행을 망친 거에 대한 정신적 피해 보상 명목으로 300 총 600을 받았습니다. 주거 침입으로 고소하지 않는 조건으로요. 고소를 진행하면 솔직히 변호사도 구해야 하고 저도 가뜩이나 일도 많은데 시간 뺏길 게 걱정이긴 해서 적당히 겁주고 합의금으로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과는 결국 이혼하기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기어이 합의금을 받아낸 것에 대해서 실망이니 어쩌니 헛소리를 해댔고 저는 끝까지 반성 없이 제 탓만 하는 남편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가정법원에 서류 내러 가기로 했어요. 둘이 무슨 미련이 있어서 바로 못 간 게 아니고 같이 가야 된다는데 둘 다 일 때문에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던 것 뿐입니다. 아무튼 아이도 없으니 뭐 한 달이면 완전히 남남이 될 거라대요. 어휴, 당분간 여름이 돌아올 때마다 이 지독한 기억이 저를 괴롭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간 잊혀질 과거일 뿐이니 당장은 후련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하는 읽어주는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4년차의 30대 주부입니다. 무개념 신우 때문에 지금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상황인데 정말 제가 너무한 건지 묻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남편하고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처음 만났을 당시 저는 친정어머니가 하시던 레스토랑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었고 남편도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둘 다 성격도 비슷하고 성향도 닮아 있어 별 다툼 없이 인연을 만났죠. 그러다 남편의 할머님이 쓰러지시면서 먼저 시댁에서 결혼을 할 생각이면 조금 서두를 수 없겠는지 제 의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솔직히 남편하고는 그때까지도 진지하게 결혼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저 막연히 결혼을 한다면 남편 같은 사람이랑 하면 괜찮겠다 생각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워낙 남편 쪽에서 애가 타는 눈치였고 남편도 전에 없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은 얼떨결에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 같네요. 그런데 그래서인지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야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시부모님의 재정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께선 저희가 결혼할 때 7천만 원을 보태주셨는데 저는 이게 갚아야 하는 돈이라곤 상상도 못했어요. 워낙 흔쾌히 주셔서 솔직히 말해서 집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가 보다 했죠. 예단 예물은 저희들끼리 알아서 생략할 건 생략하라셨기에 꽤 쿨한 성격이시구나 싶었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7천이 그냥 7천이 아니었어요. 왜? 자식들 결혼시킬 때 부모님들이 목돈을 해주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이 주신 7천만 원도 그런 성격의 돈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저희 친정부모님도 1억이란 돈을 해주셨는데 해주실 때 딸 결혼할 때 이 정도는 보태줄 생각이었다고만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집들이 날 시부모님이 오셔서는 말씀하시길 돈은 언제부터 갚을 거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돈이요? 하고 물으니 그때 준 7천만 원을 말하는 거라면서 당신들 형편이 되질 않아 친척분에게 빌려서 준 돈이랍니다. 그리고는 일단은 3년 안에는 갚아줄 거라고 말씀해 놓으셨다며 시부모님 당신들 체면이 있으니 하늘이 두 쪽 나도 저희더러 3년 안에 갚아줘야 한다나요? 그리고는 그래도 다행이라며 이자는 안 줘도 된다 하시는데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건 제가 남편더러 당신도 알고 있었냐니까 짐작은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랑 상의를 하던지 하다못해 귀뜸이라도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냐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며 적반하장으로 나왔다는 거죠. 자기 부모님 해놓고 사는 거 인사드리러 왔을 때 다 보지 않았냐면서. 그런데 7천이나 해준다고 하면 당연히 어디서 난 돈인지 궁금해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오히려 제가 생각이 짧았다는 듯이 저를 탓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이거 사기 결혼이나 마찬가지라니까 말 그렇게 하지 말래요. 자기 부모님은 자기 부모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신 거라면서요. 그래서 제가 7천이고 뭐고 그 돈은 당신 혼자 알아서 갚으라 했습니다. 막말로 내 친정이라고 돈 1억이 남아돌아 해주신 게 아니라고. 만약에 7천을 나랑 같이 갚고 싶으면 우리 친정에서 준 1억도 같이 갚아드려야 한다고요. 그랬더니 장인 장모님은 갚으라고 말씀을 안 하셨는데 그걸 왜 갚아야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나도 결혼 전에는 어머님 아버님한테서 그 7천 갚아야 되는 돈이라는 소리 못 들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입만 삐죽거리고 더는 말을 안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행복이 흘러 넘쳤어야 할 신혼에 남편과 돈 이야기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버렸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후로 저희는 금전 관리는 철저하게 따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연애할 때도 대부분 더치페이를 하기도 했고 그렇다 보니 남편의 경제 개념을 제가 엿볼 기회가 많이 없었더라고요. 다만 회사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이 성실한 것 같았고 딱히 명품을 좋아한다던가 좋은 차에 욕심을 보인다던가 소위 허세라고 해야 할지 그런 낌새가 없었기에 당연히 경제적인 개념이 잘 잡혀있을 거라고 제가 착각을 했던 거죠. 이제 와서 제가 누굴 탓하겠나 싶어 앞으로라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대요. 하지만 이것과는 별개로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시부모님께 잘하려고 했어요. 두 분의 생신이나 명절처럼 챙겨야 하는 날에는 남편과는 별개로 선물도 챙겨드렸고요. 종종 제 레스토랑으로 모셔서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했죠. 물론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솔직히 제가 시부모님께 잘해드리는 동안 그 공이라고 해야 할지 아무튼 그걸 남편이 알아주길 바랬다거나 생색을 내자고 한 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남편이 너무 나몰라라 하니까 그게 그렇게 얄밉고 꼴보기가 싫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친정에 가서도 제가 남편더러 제가 시댁에서 하는 것처럼 음식하고 설거지를 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그저 친정아버지 말동무 정도만 해드렸으면 했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걸 보고는 오만정이 떨어졌죠. 그래서 오죽하면 한 번은 제가 남편더러 당신은 우리 집에 안 가도 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더니 인간이 눈치가 있긴 한지 그래도 어떻게 안 가냐면서 꾸역꾸역 따라 나서대요. 하지만 역시나 기껏 친정에 따라와 가지고는 결국엔 또 종일 TV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기분이 안 상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 반복될수록 저도 자연스레 시부모님께 2개 드릴 거 1개만 드리게 되고 1개 드릴까 싶다가도 그마저 안 드리게 되고 사람 마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하지만 단지 이 때문에 제가 남편과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된 건 아닙니다. 이혼의 결정타는 바로 신우였어요. 신우는 남편보다 12살, 저보다는 13살이나 어린 시댁의 막내였는데요. 그래서 그런가 어리광도 심하고 개념도 없는 눈치였어요.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음부터 신우를 싫어했던 것은 아닙니다. 대학도 졸업 안 한 아가씨가 알면 뭘 얼마나 알겠나 싶기도 했고 저도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요새 대학생들은 또 저희 때랑 다르다니까 나름대로 이해를 해보려고 했죠. 그리고 신우도 성격이 막내라서 그런가 애교도 많고 아양도 잘 떨어요.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한테 언니 하며 달라붙는 게 부담스럽기는 했어도 제가 남동생만 있고 여동생이 없다 보니 나름대로 귀여워 보이대요. 그래서 신우랑도 잘 지내보려고 남편 꼴 보기 싫은 것과는 상관없이 용돈도 주고 선물도 사줘가며 제 동생 마냥 챙겼죠. 근데 그랬더니 신우가 여기가 지가 발 뻗을 자리인지 아닌지 언젠가부터 분간을 못하는 눈치더라고요. 처음 시댁에서 결혼하란 이야기가 나오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상견례 자리를 가졌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원래 제 레스토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났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버님이 당뇨가 있으시니 저희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음식을 아버님한테 맞춰달란 얘기구나 싶었죠. 그리고 여기까지는 저도 고깝게 듣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아들로서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신경 써드리고 싶을 거고 신경 써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했네요. 그래서 남편 의견대로 제 레스토랑에서 상견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1층은 홀이고 2층은 전부 룸이라 그중 가장 널찍한 룸을 비워서 했죠. 그런데 상견례 이후부터 신우가 자기도 언젠가 이렇게 근사한 레스토랑이나 바를 운영하는 게 꿈이라며 질문을 한답시고 하루가 멀다 하고 제 레스토랑에 들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저를 붙들고 별 5만 가지를 물어보는데 솔직히 그 질문의 수준이라는 게 본인이 조금만 인터넷 찾아봐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 네, 솔직히 별것도 아닌 걸로 제 시간을 어지간히 뺏는다 싶었죠. 그리고 꼭 손님 많은 식사 시간대에 와서 붙들고 늘어지니 그것도 나름 환장할 노릇이었고요. 그래도 어린 신우한테 차마 모질게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오면 밥이라도 한 끼 먹여서 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해준 게 문제였나 봅니다. 작년부터는 친구들을 한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하더니 올해 들어서는 아예 여러 명씩 데리고 오기 시작했어요. 한 명씩 데리고 오던 당시에는 솔직히 어린 신우한테 돈 받기가 뭐해서 안 받고 그냥 보내기도 했는데 3명 4명 머릿수 늘어나고 빈도수 늘어나고 이렇게 표현하자니 그렇지만 꼴에 와인까지 시켜대니까 금액도 몇만 원 수준에서 끝나지가 않대요. 그러다 2달 전쯤에는 7명을 데리고 와서는 농담이 아니라 한 50만 원치는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신우한테 말 안 하고 사무실에 숨어 있었어요. 솔직히 신우랑 눈이라도 마주치면 말이라도 그냥 가라고 해야 할 것 같았는데 저는 이번만큼은 신우가 돈을 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솔직한 심정이 제가 신우 눈에 안 보이면 신우가 돈을 내고 가겠지 별 수 있겠나 싶었달까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매니저가 사무실로 들어와서는 신우가 계산을 안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매니저는 저랑 1, 2년 일한 게 아니다 보니 제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걸 보고는 돈을 받으라는 얘기구나 싶었다는데 신우가 자기는 들은 얘기가 없다면서 짜증을 내고 또 다른 손님들 보는 눈도 있고 해서 그냥 보냈다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죄송하다며 난감해하는데 솔직히 매니저가 무슨 잘못이겠어요. 그간 잘해준 제가 잘못이고 그걸 이용해 먹은 신우가 문제지. 그래서 더는 아니다 싶어서 신우한테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리고 이튿날 신우하고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우더러 경우가 아니지 않냐며 뭐라고 했어요. 아가씨야 오빠 동생이니까 내가 잘해준 거지만 내가 왜 아가씨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퍼줘야 하는 거냐고 앞으로는 함부로 찾아오는 일은 없게 하라고 했죠. 그랬더니 신우가 그동안은 별말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는 거냐면서 자기는 늘 제가 웃는 얼굴로 대해주니 괜찮은 줄 알았다며 억울하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어찌나 가관도 아니던지 그래서 아가씨가 한두 살 먹은 어린애냐고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그런 걸 정말 일일이 일러줘야 되는 수준이냐고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자기가 미안했다면서 전화를 딱 끊어버리대요. 그리고는 뭐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어쩐 건지 한동안 잠잠하더라고요. 저도 마지막에 화를 낸 게 마음에 걸려서 찜찜하긴 했지만 한편으론 차라리 잘 됐다 싶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얼마 전에 또 연락이 와서는 자기 남자친구 생일이라면서 위에 룸을 하나 비워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내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한테 저번에 그렇게 욕을 먹었으니 이번엔 개념 있게 행동하겠지 싶어서 알겠다고 했어요. 시간이랑 날짜 정확히 알려주면 그때 예약 잡아두겠다고요. 그런데 개념 없는 건 아무리 욕을 먹어도 어떻게 되는 일이 아닌가 보대요. 며칠 전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해 사무실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바깥이 갑자기 소란스럽더라고요. 내가 나가봐야 하나 생각하고 있는데 매니저가 난처한 얼굴로 사무실로 와서는 저더러 신우가 왔다면서 그래서 또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신우가 짜증이 잔뜩 난 얼굴로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따지는 거예요. 제가 해야 할 말을 신우가 하니 황당하대요. 그래서 아가씨야말로 지금 이게 무슨 경우냐니까 자기가 저번에 남자친구 생일이라 올 거라고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날짜랑 시간을 미리 알려줬어야 예약을 잡지 않냐고 그런데 이후로 연락이 없지 않았냐 했습니다. 게다가 같이 온 사람들은 다 뭐냐고 하니까 자기 남자친구 생일이라 축하해주러 온 친구들이라나요?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입구가 더는 소란스러워지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홀에도 손님이 많았고 제대로 예약을 하고 온 손님들이 뒤에서 기다리고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신우더러 일단은 기다리라 했습니다. 룸에는 예약이 다 차서 안 되고 홀에라도 자리를 찾아보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저보다 12살이나 어린 신우가 제 팔을 잡으면서 언니 얘기 좀 해요. 그러는 겁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진짜 손님들 눈도 있어서 사무실로 데리고 갔어요. 사무실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신우가 저더러 자기 남자친구 앞에서 이렇게 망신을 줄 거냐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는 이대로 그냥은 못 간다면서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징징거리는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루마나가 캔슬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리 가라고 했죠. 그런데 어이가 없는 게 대낮부터 맥주에 와인에 또 난리가 났더라고요. 신우가 저러고 다니는 걸 시부모님도 아시나 싶다가도 어쨌든 신우도 성인이고 신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가 도대체 어디까지 간섭을 해야 하나 싶고 그래서 남편한테 문자는 하나 해놨어요. 지금 아가씨 내 레스토랑에서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먹고 그러고 있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문자로 한다는 말이 잘해주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잘해주고 말고 할 게 뭐 있냐? 손님인데 하고는 답장을 보내버렸죠. 신우가 그러고 있는 동안 문득 이러다가 또 애꿎은 매니저만 곤란해질까 싶어 제가 카운터로 나갔어요. 신우가 계산할 때까지 지키고 있을 생각이었거든요. 신우하는 짓거리도 싸가지가 없는 데다가 저번에 그렇게 욕을 처먹고도 또 설마 공짜를 바라고 온 건 아니겠지 싶었지만 그래도 또 설마 싶어서요. 그리고 막말로 제가 그 돈 안 받아도 사는데 지장 없겠지만 12살이나 어린 신우가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보나 싶은 게 한마디로 저도 약이 올랐던 거죠.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다 신우하고 남자친구인지 나부랭인지 하고 그 패거리가 우르르 내려오더라고요. 그런데 신우가 앞장서서 그냥 나가려고 하길래 제가 어디 가냐 했어요. 계산하라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눈을 정말 동그랗게 뜨고는 언니 왜 그래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가씨야 말로 왜 그래요? 사람이 식당 와서 밥을 먹었으면 계산을 하는 게 상식 아니에요?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 남자친구가 오빠가 하는 식당이라 공짜라며? 그러는데 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는 제 식당이 지 오빠 식당이라고 했나 보더라고요. 아무튼 그것도 기가 막힌데 신우가 또 제 팔을 잡으면서 얘기 어쩌고 하길래 할액이 없다고 계산이나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78만 원이 찍힌 영수증을 들이밀었죠. 그랬더니 신우가 말도 안 된다고 자기가 무슨 돈이 있냐면서 안 된대요. 그래서 안 되면 별 수 있냐 기다리라 하고 경찰 부르겠다 했습니다. 아가씨뿐만 아니라 여기 사람들까지 전부 다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겠다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정말 입술을 파르르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지 카드를 내밀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잔액 부족이랍니다. 그래서 잔액 부족이에요 하니까 언니 정말 나 개망신 주려고 작정했냐면서 제발 그만하라는데 제가 안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경찰 부를 거냐 어쩔 거냐 하니까 신우랑 같이 온 인간들이 수근수근 하더니 십시일반 계산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5만 원, 누구는 7만 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다음날 시댁에서 저더러 당장 오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일 때문인지 짐작이 갔기 때문에 별로 걱정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피할 이유가 없었고 오히려 이참에 저도 어머님 아버님한테 한 말씀 드려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얼마나 지한테 유리하게 얘기를 했는지 제가 시댁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어쩌면 그럴 수 있냐면서 신우가 어제 집에 와서부터 울기만 한다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줬다며 서러워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 안 차서 뭐라 할 말이 없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어떻게 할 거냐대요. 그래서 제가 뭘 어떻게 하냐고 했어요. 돈도 없으면서 남의 가게에서 밥 먹고 술 먹을 생각을 한 사람이 이상한 거지. 제가 가만히 있는 신우한테 돈을 강제로 뺏은 것도 아닌데 왜 저한테 그러시냐 했죠. 그러자 어머님 아버님이 저더러 그래도 그건 경우가 아니랍니다. 어른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냥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도 그럼 저희 그 7천만 원 좋은 마음으로 그냥 주시지 그랬냐니까 어떻게 그걸 비교하냐면서 화를 내시는데 신우가 누굴 닮았는지 알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전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 참고로 신우가 그동안 무전 취식한 건 다 하면 200만 원도 넘는다는 것만 알고 계시라 했습니다. 제가 마음만 먹으면 신고를 할 수도 있고 증거자료에 증인도 있으니 저 건들지 마시라 했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일이 있으므로 남편이 난리였어요. 어린 신우 마음에 대못 박은 것도 부족해 어떻게 자기 부모님한테 그런 협박을 할 수가 있냐면서 자기도 가만히 안 있겠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래 제발 가만히 있지 말고 뭐든 하라고 했습니다.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시원하게 시시비비도 좀 가려보고 내친 김에 이제 우리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랬죠.
솔직히 저도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던 건 아닌데 남편이 그 와중에도 신우편의 시부모님 편을 들어대니 아주 꼴보기가 싫어졌거든요. 그런데 남편도 웃긴 게 아주 자신만만 기세등등할 땐 언제고 제가 딱 이혼 소리 꺼내니까 납작 엎드려서는 제 눈치만 살살 보더니 급기야 어제는 자기가 조만간 신우더러 저한테 사과하러 오게 만들겠다며 조금만 기다려달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 솔직히 그 사과 받고 싶지 않아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나 주절거리고 그러다 지 뜻대로 안 되면 또 울기밖에 더 하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친정부모님은 일단 사과받을 건 받고 그리고 나서 당분간 남편 하는 짓거리를 좀 눈여겨보고 이혼을 할지 말지 정해도 늦지 않는다면서 서두르지 말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일단은 친정부모님 조언을 따를 생각입니다. 한번 두고 보자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